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해보고 제품 로드맵도 작성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고객들이 이용할 서비스를 기획, 정의하는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서비스를 기획할 때 다양한 문서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요구사항 정의서, PRD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PRD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PRD는 한두 장 내외로 제품,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기록한 문서인데요. 우리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획서라는 기획문서보다는 아주 가벼운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다 다르겠지만 이 PRD를 사용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고요. PRD가 없다라고 하시면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기획문서 안에 이 PRD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 PRD라는 문서의 개념을 요구사항,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최소 기능을 정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 PRD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D, 요구사항 정의서인데요. 영어로는 Product Requirement Document의 약자로 이렇게 PRD라고 불립니다. 이 PRD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왜 이 제품, 이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중점을 둔 문서입니다. 이 PRD를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때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마케팅팀이나 개발팀, 디자인팀 등이 되겠죠. 그들의 관점 차이를 해소하고 기획한 의도대로 주요 기능을 유관 부서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용도로 쓰이는 문서예요. 이런 PRD는 몇 가지 꼭 필요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PRD를 작성할 때 이 문서를 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개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품, 이 서비스를 만드는지, 이 제품, 서비스를 기획하기 위해서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고객 타겟층은 누구인지, 우리 제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목적과 목표도 구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회 및 임팩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 우리 회사 입장에서, 우리 서비스 입장에서 적어주면 좋아요. 현재 트렌드를 기술한다거나 주요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데이터들이 어떠한지 등의 내용을 담는 거예요. 추가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하게 된다면 고객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이 행동들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기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담겨야 할 세 번째 내용인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제품을 정의하고 요구사항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제품의 구체적인 형태를 제시하고요. 제품을 구성하기 위한 기능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 기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개발팀, 디자인팀 등과 유관분서와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PRD,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뎁스 있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PRD 개요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PRD는 크게 문제 정의, 목적 및 배경, 주요 사용자, 유저 스토리나 유저 전임앱, 사용자 가치, 개발 원칙 이런 순으로 개요 부분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먼저 문제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품,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적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로 제철 과일의 출하 시기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정도로 말이죠. 문제를 정의했다면 우리 제품, 서비스를 기획하게 된 목적이나 배경을 제시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서비스,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지 설득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철 과일은 맛, 향, 영양까지 완벽한 식품입니다.
소비자에게 제철 과일을 출하 시기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소비자에게 제철 과일이 출하되면 별도 농장이나 마트를 방문하여 제철 과일을 구매하게 되는데 이를 좀 더 편한 방법으로 구입을 안내하고 싶습니다. 와 같이 말이죠. 그리고 주요 사용자, 고객의 경우 과일 소비가 필요한 주부라든지 과일 섭취가 부족한 1일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술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함께 기술해 두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유저 스토리나 유저 전이 맵 작성인데요. 고객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저 스토리를 작성해 보거나 유저 전이 맵도 추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우리가 한번 인식하고 우리는 이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가치 부분은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아요. 영양가 만점인 제철 과일을 적시적소에 배달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고요. 개발 원칙은 기술하는 경우도 있고 적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필수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기능들의 우선순위를 저는 기재해 둡니다. 사실 이 개발 원칙을 작성하는 이유는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없어지는 경우, 부재가 되는 경우에 이 개발 원칙에 따라서 리소스를 투입하고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적어두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파트 1인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기획 및 임팩트 작성하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인 문제 발견 및 기획 창출에서 사실 많이 다뤄졌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사전에 준비한 모든 이 자료들이 이 PRD에 작성하는 것에 활용이 됩니다. 현재 시장 환경이라던가 사회 분위기, 트렌드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학 분석이나 STP 분석도 함께 진행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으로 가설 및 가설 검증 지표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현재 시장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고객을 위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 서비스를 만들 거야 라고 단언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서비스들이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 제품이 사용자에게 적합한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고요. 사실 제대로 문제를 정의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만듦에 있어서 수익 창출이라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벌 것인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 가설을 세우고 가설 검증 지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설은 이렇게 세웠어요. 제철 과일을 정기적으로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 검증 지표, 제철 과일 구독 건수가 N건 이상인 경우에는 가설 검증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도 가설과 가설 검증 지표를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각자 처한 그리고 각자가 기획하는 서비스나 회사에 따라서 이 가설을 책정하는 방법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팩트 예측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제품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주는지 사용자가 얻게 될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내용입니다. 가령 제철 과일 소비 증대를 통해서 농민들의 수익을 늘려줄 수 있어요. 혹은 택배 포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이기 때문에 환경보호에 힘쓸 수 있어요. 등의 내용으로 작성이 될 수도 있고요. 최근 이런 트렌드는 책임 경영을 포함해서 ESG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함께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PRD 작성의 마지막 파트에 왔습니다. 우리가 기획한 서비스의 제품을 정리하고 요구사항을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서비스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작성된 내용들을 통해서 개발팀, 디자인팀들과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요. 별도의 사업팀이나 비즈니스팀이 있다면 해당 팀과 우리 제품이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 제품의 수익, 전략, 구조 등을 함께 도출할 수 있어요. 이때 마일스톤도 작성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일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획은 언제까지 할 거고요. 개발은 언제까지 할 거고 최종 목표일은 언제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 기능 구현은 이때까지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능이 구현되는 시점은 이때입니다. 고객의 서비스 런칭은 이때까지 할 거고요. 이때 추가적인 고객의 마케팅 프로모션이 진행됩니다. 와 같은 일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프로젝트 일정을 관리하는 WB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WBS에 대한 내용도 이 부분에 포함시켜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FAQ를 담아둘 수도 있습니다. PID에 잘 적어두었지만 각 팀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전에 PM이나 기획자 입장에서 해당 내용들을 미리 고민해서 유관 팀들에게 공유하면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PRD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3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PRD는 사실 별도의 형식이 없습니다. 회사별로 양식이 있다면 맞추면 좋고요. 그러지 못할 경우에 인터넷에 있는 템플릿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노션을 협업이나 개인 문서 관리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노션의 템플릿 갤러리에서도 이렇게 PRD를 가볍게 작성해 볼 수 있는 템플릿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본인이 작성하기 편한 방법, 편한 곳에서 PRD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강의를 들으시다